예, 안녕하십니까. 온로드존의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할 차종은 혼다의 CBR250R이란 모델이고요. 코드명 MC51입니다. 혼다는 이미 CBR250R, MC41이라는 스포츠 모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BR250R의 MC51이라는 슈퍼스포츠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를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 중에 흔히 얘기하는 R차, 슈퍼스포츠는 KTM의 RC390 정도밖에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 여기 MC51, CBR250R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다가 2015년에 라이트웨이트 슈퍼스포츠 컨셉트를 처음 선보였을 때 MC22 이후로 CBR250R MC22 이후로 20몇 년 만에 CBR250R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2016년 11월 혼다는 CBR250R을 22년, 23년 만에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MC22는 병렬 4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고, 반면 여기 지금 MC51 모델은 병렬 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38마력이고요. 12,500rpm에서 발휘합니다. 압축비는 11.5대 1, 최대 토크는 2.3kgm고요. 병렬 2기통 엔진이지만 14,000rpm까지 고회전까지 꽤 신나게 돌아가주는 엔진이고요. 보어 스트로크는 62mm 곱하기 41.3, 62413mm입니다. 상당히 본격적으로 생긴 스포츠 바이크인데요. 한번 앉아서 이제 포지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쿼터급 바이크답게 발착지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처음에는 외관만 보고 쿼터급 치고는 차가 큰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딱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 크기고 재원상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지션은 슈퍼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생각보다 흔히 얘기하는 빡신 포지션은 아니고요. 정경 자세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스티어링도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고 스텝 포지션도 보시다시피 너무 뒤에 있거나 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스텝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저도 CBR250R도 한 대 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CBR250R에 비하면은 조금 자세가 스포티한 건 맞는데 다른 경쟁 모델들, 쿼터급의 다른 경쟁 모델들과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게 포지션이 많이 힘든 정도는 아니라고 그냥 딱 표준적인 포지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코메디 50RC보다 포지션이 편하네요. 자, 예열이 된 김에 앉은 김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오버레이싱에 오버 USA 슬리브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때문에 우렁찬 배기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 가지 파워 모드를, 세 가지 라이딩 모드를 지금 지정할 수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해놓고 한번 스네칭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경쾌한데 병렬 2기통에 엔진을 탑재하고 스로틀 리스폰스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배기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순정에서 소리는 제가 들어보질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이번에 CBR250R과 함께 달려볼 거고요. 지금까지 온로드존에서 보여줬던 영상 시승기들이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시승을 했던 것에 반해서 이번 CBR250R의 경우에는 시승 시간이 2박 3일, 그것도 주행한 시간을 토탈하자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겠죠. 한 6, 7시간 정도 주행을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승 영상들보다는 조금 짤막하게, 그리고 주행 성능 위주로 간략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슈퍼스포츠니까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BR250R은 혼다에서 2015년에 라이트웨이트 컨셉트 슈퍼스포츠 모델을 컨셉트로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CBR250R이 출시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2016년 11월 혼다는 결국 CBR250R MC51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이미 혼다는 그 당시에 MC41이라는 CBR250R 모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MC41은 현재 저도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단기통 엔진에 다루기 쉬운 CBR250R은 전형적인 F차 포지션에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를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혼다가 이렇게 CBR250R MC51 모델을 출시하게 된 것이죠. 둘은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일단 CBR250R은
병렬 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14,000rpm까지 돌릴 수가 있어요. 최고 출력도 12,000rpm에 12,500rpm이 돼야 나오거든요. 250cc인데 최고 출력이 38마력이 나옵니다. 38마력. 일단 MC41과 비교했을 때는 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출력이 높고요. 10마력 이상 차이가 나버리죠.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야마하의 R3는 321cc잖아요. 배기량이 약 70cc나 더 많은데 최고 출력은 4마력이 차이 납니다. R3는 42마력을 발휘하죠. 반면 CBR250RR, MC51 250RR은 38마력을 12,500rpm에서 발휘합니다. 압축비는 11.5대 1이고요. 상당히 고회전까지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모델이 세 가지 라이딩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얘가 지금 전자식 스로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로틀 바이 와이어라고 하죠. 스로틀 바이 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세 가지 파워 모드를 설정하면 생각보다 리스폰스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지금 현재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리스폰스가 상당히 빨라서 꽤나 즐거운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커터급 스포츠 바이크가 실제로 엄청난 빠르기를 자랑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달리는 재미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부담없이 항상 풀스로틀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량급 스포츠 바이크, 혼다가 최초에 제시했던 라이트웨이트 컨셉트죠.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차가 많아서 차량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생각보다 뭐 저속에서 토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루기 어렵다든지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조금 더 날카로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2기통 쿼터급 모델인 만큼 그렇게 어려운 정도, 그런 수준의 정도의 바이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드를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포츠 플러스에서 제가 컴포트로 한번 바꾸고 달려보겠습니다. 의외로 리스폰스 차이가 꽤 나거든요. 지금 스네칭만 해도 RPM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는 얘가 트랙션 컨트롤이 없는 만큼 컴포트 모드로 놓고 빗길 등에 주행할 때 아니면 시내에서 편하게 주행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폰스가 상당히 느려졌어요. 진짜 상당히 다루기 편한, 시내에서 뭐 차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고 할 때는 컴포트 모드만 해도 충분히 편안하게 잘 달려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빗길 등에서는 이 컴포트 모드를 이용하면 크게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는 이 녀석의 가속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마력에 167kg, 뻔한 출력이지만 얼마나 달리는지 한번 보죠. 이 정도 출력 같으면은 일단 14,000까지 일단 가속 시간이나 이런 수치상의 것을 떠나서 14,000rpm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준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쉬지 않고 14,000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RPM이 올라가면서 출력이 함께 올라간다는 느낌을, 이런 느낌을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나오는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들 중에서 리스폰스가 이렇게 빠른 바이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굳이 15 스포츠를 탔다면은 KTM의 RC390 정도인데 그 녀석은 단기통이잖아요. 이렇게 매끄러운 회전 질감을 고회전까지 날카롭게 유지해주는 현행 쿼터급의 스포츠 바이크는 감히 제가 말하건대 이 녀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얼마나 빠르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즐겁게, 빠르게, 즐겁게, 즐겁게가 더 중요하죠. 빠르게보다 즐겁게 달릴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어지간한 쿼터급 현재 나오는 스포츠 바이크들을 다 가보았고, 현재 제가 쿼터급 바이크를 두 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MC41 CBR250R, 그리고 또 한 대는 병렬 4기통의 호넷 250을 가지고 있는데, 호넷 250이야 뭐 병렬 4기통이니까 고회전까지 올라가는 맛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병렬 2기통으로 이 정도 리스폰스로 14,000까지 이렇게 돌린다. 호넷 250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 즐겁게 RPM이 올라갑니다. 너무 즐겁게, 정말 즐겁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 녀석 꽤 물건인 것 같습니다. 6단에서 현재 한 80km 정도를 유지해 볼게요.
6단 80km가 5,400-500rp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도 지금 6단 75km거든요. 스로틀 한번 열어볼까요? 이 상태에서도 예, 빠르진 않지만 가속은 이루어집니다. 뭐 정상적인 빠른 가속은 아니지만 6단에서 크루징을 하면서 차량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스로틀을 연다. 예, 이렇게 가속이 됩니다. 이게 꽤 고회전으로 돌려야 되는 엔진인데도 저속에서부터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다는 것은 역시 혼다. 예, 역시 혼다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네요. 혼다가 굳이 MC41을 놔두고 MC51을 다시 출시한 것은 분명히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쿼터급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1990년대 쿼터급 바이크 250cc 바이크들이라든지 아니면 400cc들 바이크는 거의 뭐 제조사들의 그 일본 제조사들의 뭐 기술력을 과시하는 무대였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일본의 거품 경기도 꺼지고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바이크들의 인기가 식으면서 그러한 재밌는 예, 그 당시에 나왔던 뭐 NC29 CBR 400R부터 해서 뭐 NC30, NC35, VFR이나 RBF 그리고 뭐 가와사키도 뭐 GXR 400, 스즈키는 GSXR 400R 등등등 이 쿼터급이라든지 250이나 뭐 400급에 상당히 스포츠한 모델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그런 재밌는 모델들이 잘 없었는데 혼다가 오랜만에 그렇게 출시해줬다는 거죠. 사실 뭐 MC41도 그렇고 R3도 그렇고 대부분 예, 단가를 낮추고 전세계 글로벌 시장에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가를 많이 낮춘 모델인데 최소한 이 MC51 CBR 250R은 그런 면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뭐 쇼와체 프론트 포크도 그렇고요. 심지어 도립식입니다. 그리고 뭐 계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전체적인 카울 등등이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MC41과 MC51을 놓고 본다. 그랬을 때 확실하게 MC51이 그냥 비싸 보여요. 그냥 무조건 비싸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은 이제 고객길로 들어왔는데 뭐 앞차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진 않아요. 야, 이 린 특성이나 이런 게 정말 경쾌한데 이게 경쾌하면서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휠베이스도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 치고는 긴 편이에요. 1390mm인데 거의 1400mm에 육박하죠. 휠베이스가 긴 편인 R3에 비해서도 10mm가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프론트가 일단 린 했을 때 프론트가 따라오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아우, 린 특성이 정말 가볍고 이게 리스폰스가 빠르니까 코너 탈출 때 스로틀을 여는 맛이 있어요. 쿼터급 바이크인데도. 아우, 제동 성능도 브레이크 터치감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야, 뭔가 항상 한 2% 아쉬운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들인데 야, 이 녀석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잘 긁어 놓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간지러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뭐 컬러에 따라 다른데 약 80만원 전후거든요. ABS가 들어가면 이제 컬러에 따라서 ABS가 들어가면 84만원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국내 가격은 1000만원에 육박합니다. 병행 수입밖에 되질 않고 있고요. 정식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AS 문제 등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녀석을 구매하는 이유는 바로 재미있기 때문이죠. 재밌는 걸로 모든 걸 용서해야 되는 그런 바이크이기 때문이죠. 아우, 리스폰스가 이게 빠르니까 뭔가 실제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주행을 하게 됩니다. 고속 주행보다는 이런 주행들이 오히려 이 녀석들한테 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스로틀을 열면서 와우, 리스폰스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바이크예요. 빠르다 느리다를 평가할 바이크가 아니고 재밌냐 재밌지 않냐를 평가할 때 노면이 좋지 않네. 재미라는 면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연 재밌습니다. 이게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작동감이 여타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들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에 낙엽들이 많아갖고 도로를 넓게 쓰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긴 한데 차가 워낙 작고 경쾌하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즐겁습니다. 예, 일단 코너 진입 전에 제동을 하면은 프론트 서스펜션이 상당히 작동감이 고급스러워요. 진짜 리스폰스도 빠르기 때문에 탈출 가속을 할 때도 이게 정말 박진감이 넘치거든요.
실제로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는 현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재밌냐가 중요한 건데, 재미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녀석은 정말 와이닝에서 즐거움은 정말 즐겁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즐겁습니다. 뭐라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정말 즐거운 와인딩을 선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숨이 찰 정도로 계속 와인딩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가에 떨어진 벚꽃들이 많아가지고 도로를 넓게 못 써요. 그리고 노면도 꽤 미끄러운 편이에요 현재. 그래가지고 오전까지 비도 왔었는데 노면이 이제 양달은 지금 노면이 다 말랐는데, 그늘로 가면 이제 물기도 좀 있고 이런 편이라서 노면은 상당히 미끄러운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스로틀을 마음껏 열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만의 즐거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 녀석이 직발 대장은 아니잖아요.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 가지고 직선 가속 성능을 논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2단에서 100km가 넘질 않는 가속 위주의 기어비 세팅이에요. 2단에서 96km를 넘어가면 퓨얼 커트가 되거든요. 4단에서 150km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속감이 160까지는 그냥 아주 매끄럽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예, 직발대장은 아니지만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들 중에서 특히 300cc가 넘는 애들을 제외하고 250cc만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게 저희가 혹시나 해서 실제로 MC41 CBR 250R과 그리고 R3까지 실제로 직선에서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한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실제로 CBR 250R MC41은 이 녀석 출발하면서 조금 비슷하나 싶더니 기어가 바뀔 때마다 멀어져서 고속에서는 아주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R3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70cc나 차이 나는데 똑같이 가더라고요. 결론은 최고속에서는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150km 정도까지 똑같은 속도로 정말 같이 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250급에서는 이 녀석은 이길 자가 없고, 배기량이 높은 이제 300cc 급대의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들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38마력이잖아요 38마력인데 잘 생각해보면 이제 옛 시절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렇게 나왔던 CBR 250R날 뭐 단종 직전에 MC22 모델의 경우에 40마력을 발휘했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자면은 겨우 이제 병렬 2기통으로 2마력이 차이 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렬 4기통의 MC22와 비교해서 2마력 차이. 제가 호넷 250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호넷 250이 14,000rpm에서 40마력을 발휘하거든요. 얘가 12,500rpm에서 38마력을 발휘합니다. 2마력 차이인데 2기통과 4기통, 물론 시절이 이제 시대가 20년이나 차이 나버리긴 하지만 병렬 4기통 그 당시에 이제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시절에 미친 듯한 병렬 4기통의 쿼터급 스포츠 모델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놀 수 있는 250cc 바이크가 출시됐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이런 도로에서 뭐 빨리 달릴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차량 추월도 하면서, 지금 오르막길인데 6단 기어를 이용해서 스로틀 온오프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100km 정도의 속도에서는 6단에서도 스로틀만으로도 주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대배기량 바이크들처럼 6단에서 마치 오토매틱 자동차 타듯이 스로틀만으로 빠른 추월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프트 다운을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가 RPM을 상당히 많이 쓰는 차이기 때문이에요. RPM을 많이 쓰는 차인데도 요 정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아마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자면, 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조작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단지 깜빡이 턴 시그널 스위치가 밑에 있어 가지고 왼손에서 상당히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타다가 보면은 폰 버튼, 클락션 버튼을 계속 누르게 돼 가지고 쓸데없이 앞차한테 계속 폰으로 울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장갑이, 글러브가 엄지손가락이 멀리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익숙해지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스위치에 랩 타임을 체크하는 랩 버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아프릴리아 RS 시리즈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랩 버튼, 이걸 누르고 할 때마다 스톱워치예요. 말 그대로 누를 때마다 시간이 딱딱 체크가 되는 건데, 그런 기능이 쿼터급 바이크에 다시 있다는 게 참 반갑네요. 이렇게 정속으로 이제 크루징을 하다 보면 연비가 이제 20km 초반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스포티하게 달리다 보면은 뭐 10km 초반대, 계속 풀스로틀로 레드존을 달리면 10km 이하까지도 떨어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쿼터급 바이크들 연비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기름을 더 먹나? 이 생각도 들 때도 있긴 하고요. RPM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리고 요런 뭐 과속 방지턱을 연재 넘고 있는데, 요럴 때 서스펜션 작동감이나 요런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지금 나오는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들, 그런 애들이 원가 절감으로 해서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면은, 인너튜브 구경 37mm의 도립식 프론트 포크, 심지어 쇼와제죠. 이 녀석은 상당히 작동감이 부드럽습니다. 리어 서스펜션 5단계로 프리로드 조절이 가능한데, 프론트 서스펜션은 쇼와제이긴 한데 아쉽게도 어저스트는 없는 모델입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서스펜션 작동감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상당히 잘 들어맞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바이크를, 여기서 재밌다는 건 사실 저는 어떤 바이크를 다 재미나게 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재밌다고 표현하는 거는 부담 없이 스로틀을 열고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풀 스로틀을 해도 부담이 없고, 가벼운 몸놀림 덕분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바이크, 그러면서도 슈퍼 스포츠. 사실 저도 뭐 슈퍼 스포츠 바이크들을 예전에 많이 탔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배기량 슈퍼 스포츠 바이크를 타기에 겁이 나는 것도 있고, 뭐랄까요, 일단은 투어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슈퍼 스포츠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CBR 250R 요 녀석은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즐거움, 세컨드 바이크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즐거운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배기량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집 근처에 항상 와인딩 코스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막상 타보면은 뭐 멀리 이동하는 것도 크게 부담스러울 만큼의 포지션도 아니거든요. 이게 슈퍼 스포츠를 해가지고 사실 포지션이 꽤 공격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크게 지금 나오는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들 대부분이 F차죠. 그런 모델들과 포지션에서 크게 불편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스티어링도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 시트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스텝도 생각보다 많이 뒤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체 포지션도 그렇게 많이 강요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허리가 완전히 서버리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CBR 250R, MC41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스포티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는 스포티한 설정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절충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담이지만 현재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면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탑브릿지라든지 계기반 등이 확실히 돈이 조금 더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비싼 바이크가 맞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뭐 굳이 내려서 더 살펴보자면 뭐 LED 헤드라이트도 있고, 뭐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테일 램프 등등도 있지만, 그건 타고 있을 때 보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야간이 돼서 앞을 비추고 있으면은 더 밝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바이크에 앉아서 달리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고급감, 그런 부분도 아쉽지 않게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CBR 250RR에 대한 시승 소감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250 클래스의 쿼터급의 슈퍼 스포츠 모델로 출시되었다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전체적으로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만큼 전체적인 뭐 사용된 파츠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질감 이런 부분이 예,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 특히 작동감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런 느낌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쇼스트로크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14,000rpm까지 시원스럽게 돌려주고 스로틀 바이와이어를 통한 예, 세 가지 라이딩 모드도 250 클래스인 점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극적인 변화를 예, 세 가지 모드에서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동 성능에서도 크게 아쉬움도 없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스펜션의 작동 느낌 이런 부분, 예, 질감에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만족도가 개인적으로 높거든요. 예, 하지만 역시 아쉬운 점은 가격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1,0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가격으로 병행 수입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개인적으로는 꽤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CBR 250 RR이라는 이름, MC51 CBR 250 RR이라는 이름에 충분히 어울릴 만한 그런 예, 성능과 그런 파츠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이 클래스를 타면서 뭔가 박진감을 오랜만에 참 느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재미있게 잘 연출해 놓은, 그러면서도 다루기 편한, 역시 혼다다운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혼다 CBR 250 RR의 시승기 마무리하려 하고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온로드존의 파워라이더였습니다.